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순천 가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주민 20여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순천소방서는 25일 밤 9시쯤 가곡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시작돼 28살 여성 A씨가 숨지고 주민 20여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에서는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안군은 25일 오후 5시 반을 기해 임자면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경기도 수원의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검사를 벌인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50대 여성의 밀접 접촉자인 가족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접촉자 26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에서는 지난해 8월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남성이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5개월 만에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수시가 보건소 주차장에 코로나19 선별 검사가 가능한 진료소를 짓습니다. 여수시는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들여 오는 5월 준공을 목표로 음압시설을 갖춘 선별진료소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별진료소 음압구역은 검체 채취실과 진료실, 엑스레이실, 탈의실로 구성되며 양압구역은 검체실과 의료진실, 폐기물 처리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해남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 군민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전 군민 대상 마스크 배부는 지난해 2월과 9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올해는 설 연휴 전까지 KF94 등급 마스크를 한 명당 5장씩 모두 우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현재 40만 개의 마스크를 확보했으며 각 가정별 분류 작업 등을 거친 뒤 배부할 계획입니다. 영암 지역 목욕협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 휴업을 이어갑니다. 영암군은 지역 목욕장업 14개 업소 가운데 9곳이 임시 휴업을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암 지역 목욕협회와 미용협회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영암군은 목욕장업과 미용업은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되면서 영업주들과 협의해 임시 휴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목욕장별 임시 휴업 일정은 영암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수 소량면에서 승용차와 멧돼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여수소방서는 지난 25일 저녁 6시 41분 소라면 사곡리 장골고개 인근에서 주행하던 승용차와 갑자기 출몰한 멧돼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멧돼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으며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택난이 심해지면서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가 전보다 더 어려워졌는데요. 광양시가 청년층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의 파격적인 주거 안정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정책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광양시 전략정책실 정승재 인구정책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양시청 전략정책실 인구정책팀장 정승재입니다. 예, 주거지원 정책 앞에 파격적이라는 단어가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이 갑니다. 지난해에도 광양시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을 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지난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한 결과 총 781명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고 광양시에 정착했습니다. 특히 2018년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난달 수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98.4%였습니다. 또한 광양시 거주자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전입 예정인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층 인구 유입에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총 106세대
166명이 타 지역에서 광양시로 전입했습니다. 800명 가까운 청년 인구가 광양에 유입이 됐는데 지난해 추진한 주거지원 정책 만족도가 컸던 게 주요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올해는 청년층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거 정책을 확대해서 추진하게 됐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추진됩니까? 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 현재 신혼부부 신청 기준이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입니다. 이 기준을 7년 이내로 자격 조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녀 2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도 추가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청년 행복주택 건립 등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의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이 추진된다고 하니까 올해는 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또 추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네, 광양시는 평균 연령이 41.6세로 전남 도내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이에 따라 젊은 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광양시만의 장점을 살린 맞춤형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살기 좋고 더 나아가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구를 늘리는 건 단순히 지원금을 주고 피상적인 정책만 세운다고 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의 장점을 살려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양시 전략정책실 인구정책팀 정승재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시 용해지구 일대에 문화 복합시설이 들어섭니다. 목포시는 사업비 130억 원을 들여 용해동 997-1번지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목포 어울림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준공이 예정된 어울림 도서관은 장난감 도서관과 북카페, 문화교실 등 한 건물 안에서 다양한 계층이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설 연휴를 맞아 쓰레기 무단 투기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열흘 동안 다중이용시설과 휴게소,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이며 이를 위해 광양시는 청소 행정팀장 등으로 구성된 2개 단속반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장난감 대여 사전 예약제를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장난감 도서관이 휴관하면서 가정보육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난감 구입비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 예약 대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예약 신청은 대여 희망일 전날인 오전 10시부터 전화로 예약을 접수하고 대여 희망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정된 시간에 센터 1층 안내데스크에서 예약한 장난감을 받으면 됩니다.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이 목포 북항에 제2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합니다. 목포 해양대학교와 서해어업관리단을 잇는 진입도로 실시 설계 용역은 다음 달 시작될 예정입니다. 목포해수청은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할 방침이며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교통 혼잡 해소와 북항 배후 부지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고흥사랑 상품권의 부정유통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고흥군은 오는 2월 10일까지 가맹점에서 물품 거래가 없는데도 상품권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거나 환전 대행기관에서 가맹점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법을 어기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법률 위반 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포 무안신안축협이 신안군에 장학금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목포 무안신안축협은 지난 25일 신안군청을 방문해 지역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목포 무안신안축협은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9,5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목포시의회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시설을 방문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출자 출연 기관인 수산물 유통센터와 목포 화로회 플라자를 둘러보고 문제점을 파악한 뒤 집행부의 개선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목포시는 공공하수배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없애기 위해 일부는 시급히 교체하고 나머지는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우폐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을 거쳐 전문 업체가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가 전남도 내 청년 취업자 가운데 주거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 50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금액은 매월 10만 원으로 최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광양 시민이면서 전세 대출이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또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19일까지 서류를 갖춰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흥군이 민선 7기 주요 현안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25일 열린 보고회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어튠뉴딜 300, 고흥만 방조제 일원 관광화 사업 등 현안 사업 50건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지난 2년 동안 확보한 국도비를 토대로 올해가 결실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완도 해양경찰이 설을 대비해 민생 침해 범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다음 달 15일까지 선불금 사기 행위와 김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행위, 마을어장 침입 절도 행위와 지정구역을 벗어난 어업 행위 등입니다. 또 원산지 거짓 표기와 불량식품 유통 행위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해경은 생계형과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안군이 민간 기업과 손을 맞잡고 섬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 공공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전남 사회혁신 네트워크와 함께 업무 협약을 맺고 섬의 자원을 수집해 가공하는 교육을 진행한 뒤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공공 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술과 자원은 앞으로 생태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이 찾아가는 국악 공연을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은 3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국악원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문화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찾아가는 국악원은 다음 달 5일까지 국립남도국악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9일에 대상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예년 이맘때 겨울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수요일에도 비교적 따뜻하겠습니다. 오전 기온 0도, 낮 기온 9도로 예상됩니다.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는데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는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 금요일부터는 기습추위가 찾아올 텐데요. 다시 영하권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기온 변동이 크기 때문에 면역력 관리에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바다는 구름 많은 가운데 서해를 중심으로 2m까지 물결이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강수 소식이 들어있는 만큼 도로가 얼거나 미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보행 중 낙상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전의 한 국제학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확산 중인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같은 선교회 소속의 국제학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이미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정세균 총리는 속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자는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고요. 다른 주민들께서는 생활 방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